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5나노, 한국 팹리스도, 한국 디자인하우스 역량 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화된 국내 디자인하우스의 역량이 국내 팹리스 업체들도 삼성의 5나노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국내 디자인하우스의 퀀텀 점프입니다. 삼성 5나노 공정은 주로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의 차지였죠. 지금 보시면 퀄컴이나 아니면 브로드컴이나 지금 IBM이나 이런 업체들의 차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5나노 공정을 국내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삼성이 국내 업체들을 막은 것은 아니고 국내 디자인 업체들의 역량 부족 때문이었어요. 지금 국내 팹리스 업체들과 삼성 파운드리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죠.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들이 국내 팹리스 업체들에게 5나노 초미세 반도체 공정 설계 지원을 드디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의 지금 5나노 공정을 이용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른 회사들에서 지금 5나노 공정을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 안에서 이게 채택이 된다면 나중에 탄탄하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을 택해주는 것은 굉장히 의의 있는 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5일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일부 디자인 하우스가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에게 초미세 반도체 공정 설계 지원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디자인 하우스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에게 초미세 반도체 공정 설계 지원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디자인 하우스가 초미세 반도체 공정 설계 지원을 하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좋은 그림이 있어서 삼성 반도체 이야기에서 따왔습니다. 뭐냐?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예요. 디자인 하우스가 어떤 회사냐? 파운드리와 팹리스의 가교 역할을 한다.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제품을 각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일단 팹리스 업체들이 지금 설계를 시작을 해요. 설계를 시작을 해서 이 설계가 각 공정마다 만약 7나노면 7나노, 6나노면 6나노, 5나노면 5나노 이 생산 공정에 맞게 다시 재배열하는 것, 다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러면 이 디자인 하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생태계 한눈에 보기라는 그림이 있어서 따왔는데 이것도 삼성 반도체 이야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IDM 업체의 대표 주자는 인텔입니다. 말하자면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판매, 유통까지 한꺼번에 하는 업체를 IDM 업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IP 기업은 칩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설계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말하자면 ARM 같은, ARM과 같은 경우가 칩리스 업체입니다. 설계, 제작 프로그램만 제공을 하죠. 그리고 팹리스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팹리스 업체는 이 설계 자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 설계를 한 것을 통해서 지금 파운드리 회사에 제품의 의뢰를 합니다. 이 제품의 의뢰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물건을 받아와서 판매와 유통을 하는 업체가 팹리스 업체예요.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라는 건데 오늘 봐야 될 것은 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는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해요.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하는데 이게 파운드리 공정에 들어가면 이 파운드리 공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찌걱찌걱 된다라는 거죠. 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 업계에 맞추어서 설계를 재배열해주는 업체가 지금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죠. 이 디자인 하우스의 기술력이 커져야만이 그 반도체 업계들의 기술력이 커져요. 그런데 대형 회사들, 대형 팹리스 업체인 퀄컴이나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업체, 이런 업체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설계 자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설계 자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설계팀이 있어요. 이 설계팀이 파운드리 업체에 맞게 다시 수정까지 가능할 수 있는 맨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디자인 하우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 대부분 중소 팹리스 업체들은 이러한 설계 자산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부족하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 디자인 하우스에 오더를 내리고 이 오더를 통해서 파운드리를 연결시키는데
지금 디자인하우스의 기술력이 상당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에게 5나노 공정에 맞는 이러한 설계를 재배열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DSP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올해 초부터 국내 DSP가 삼성전자와 초미세 공정인 5나노 과제를 시작했다라고 지금 알려왔어요. 그동안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은 10나노 이하 공정에 대해서 거의 접근조차 못하고 있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력 제품이 DDI와 같은 경우일 정도로 지금 10나노 이하 공정에 아예 거의 접근하지 못한 상황이죠. 가장 큰 이유, 국내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말하자면 디자인 하우스가 10나노 이하 반도체 설계 지원과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 간 최적화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설계 지원을 아예 할 수 없었던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말하자면 디자인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디자인 하우스의 기술 역량이 강화되면서 5나노 과제까지 수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국내 DSP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5나노 과제는 인공지능 관련 첨단 반도체 설계 지원 및 최적화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팹립스가 DSP, 이 디자인 하우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지금 삼성전자는 2019년도 4월달에 EUV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5나노 공정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퀄컴, 브로드컴과 같은 글로벌 상위 팹리스와 삼성전자 자체 물량만 지금 삼성전자는 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한국 회사들은요?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해외 팹리스들은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 협력사인 DSP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직접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들은 강력한 설계 자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디자인하우스가 전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국내 중소나 아니면 스타트업 팹리스 업체들은 디자인하우스를 통해서만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국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팹리스 업체들이 반도체 설계 자산, 이 반도체 설계 자산이 상당히 비싸요.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내 DSP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10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설계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5나노 공정 디자인 설계 비용은 28나노 대비 10배 이상. 그렇지만 이것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견뎌낼 국내 DSP의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나노 공정 디자인을 하려면 과제당 100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국내 DSP가 과제를 맡는데 한계가 있다. 과제 하나만 맡겠어요? 두세 개를 한꺼번에 맡으려면 적어도 200~300명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국내 DSP, 디자인하우스의 역량 강화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맞는 지금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 강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잘 알고 있었던 삼성전자는 국내 DSP들에게 인력 확대 등 역량 강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기술력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많이 도와줄 것이고 그런데 인력 확대는 그들의 몫이죠. 지금 삼성 DSP 멤버를 보면 AD 테크놀로지, 아벤트, 알파, 코아시아 세미, 드림칩스, 이그제머스, 그 다음에 파라데이스, 가온, 하나텍, 세솔, 컨트롤, 그리고 베리 실리콘 이 정도로 지금 DSP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DSP 업체들에게 역량 강화, 특히 인력 충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삼성전자의 요구에 의해서 국내 DSP 업체들도 최근 1, 2년 동안 공격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유일 TSMC DSP였던 AD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삼성 DSP에 합류한 후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사 SNST와 아르고를 인수합병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흡수되겠어요? 지금 AD 테크놀로지로 흡수가 되겠죠. 이래서 숫자가 얼마나 되냐? AD 테크놀로지는 현재 자회사를 포함해서 총 400여 명의
인력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삼성 DSP인 하나텍도 실리콘 하모니아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사세를 키웠어요. 여기에 올해 초 다른 DSP인 코아시아와의 사업 협력을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텍과 코아시아가 협업으로 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갔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텍과 코아시아가 하나가 되어 양사의 보유 기술 그리고 인력을 공유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대형 사업을 수주하겠다라는 전략이 되겠죠. 지금 코아시아와 하나텍의 연합군의 인력도 약 400명 정도, 지금 보시면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인원이 있어야 지금 5나노 공정에 인원을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프로젝트만 가지고 그것을 목매달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100명은 부족하고 200명, 300명 이상 이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400명으로 숫자를 맞추어 가고 있는 중이죠. 세미5도 세솔 반도체를 인수했습니다. 이렇듯 합병과 협력을 통해서 삼성 DSP의 덩치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제는 5나노 공정 설계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한 DSP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 삼성 DSP의 생태계가 TSMC 등 경제 디자인 하우스보다 부족하다는 평가가 실제로 있었다. 이래서 삼성 DSP의 생태계가 TSMC의 경쟁사 디자이너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 자체에서도 첨단 노드에 대한 수주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오로지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대형 고객사만 쳐다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TSMC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제품을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 DSP는 국내외 중소 스타트업 패밀리스 업체가 5나노 설계 지원을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하면서 이 삼성 DSP의 생태계가 점점 기술력의 발달 그리고 인력 맨파워의 수량 확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입장으로서도 더욱더 크게 될 성능의 영향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번 삼성 DSP 5나노 설계 지원은 국내 팹리스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그리고 서버 등 첨단 미세 공정 반도체 제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5나노입니다. 보통도 아니고 5나노입니다. 5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GPU나 CPU나 이런 첨단 최고의 칩을 만드는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그리고 서버용 반도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반도체 제조에 기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 한국의 DSP의 성장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삼성전자의 DSP 생태계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의 지원을 통해서 국내 DSP의 생태계가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 자산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IP를 공유하고 시제품 생산을 위해서 12인치 웨이퍼 등 첨단 공정까지 활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샘플도 만들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IP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생산 기술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샘플 비용에 대해서 좀 부담감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 팹리스 업체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통해서 5나노 공정 문호를 더욱더 크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개별 DSP와 협력하고 있는 과학자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것 같은 경우는 확인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DSP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5나노를 지금 공정이 나왔죠. 그런데 한국 업체들에 의해서는 이게 그림의 떡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디자인 하우스의 기술력이 그리고 맨파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12인치 웨이퍼 팩과 아니면 설계 자산까지 동원시켜서 5나노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거죠.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족 현상 때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이 이 퀀텀 점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금 대만의 팹리스 업체들은 이런 내용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팹리스 업체들은 대만의 팹리스 업체들을 통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이 물량을 통해서 중국 업체에 폭리를 취하는 이러한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러한 것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 강화, 그것은 한국의 반도체 역량 강화와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번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